번째 시간이 매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테마 강의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스피치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세 번째 시간에는 실습을 하는 시간이 되고요. 세 번째 시간에 중요한 것은 리딩을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대개 눈으로 모든 걸 보지 않아요. 소리를 내서 본인이 확인을 하면서 말을 해가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가시게 되면 원고는 다른 사람이 써줄 수가 있지만 말은 나 자신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쓰든 남이 쓰든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3시간을 잘라서 정리를 해서 매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 6회밖에 되지 않지만은 요 6회를 딱 공부하고 나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의 톤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첫 음을 솔로 잡으셔야 됩니다. 솔로 잡아서 첫 음을 시작을 하셔야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의 음정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은 품격이 있고 기품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본인이 폼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솔의 음정을 잡아서 박력 있고 핵심이 탁탁 귀에 꽂힐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다가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통과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소통과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소통을 잘하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소통을 잘 못하면 관계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관계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줘서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인간관계가 나쁘면은 될 일도 안 되게끔 방해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이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물질 공세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뭐 다른 파워로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크게 득준 것도 없는데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말투가 어떤가? 그 사람의 평소의 표정이 어떤가? 이런 게 전부 이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주로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서 보니까 이 앞에 앉은 분이 저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집중을 한다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안 편할 거를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분이 강의를 할 때 앉아있을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입꼬리를 귀 쪽으로 잡아당기고 그리고 고개를 약간 긍정의 사인을 해주면서 듣습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이 말이 잘 풀려나갈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동그랗게 뜨고 메모할 거는 이렇게 여기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참 교수님이 얼마나 숨 막혔을까. 저한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겠습니까?
아, 넌 참 똘똘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쟤는 왜 저렇게 당돌해? 저렇게 앞에 앉아서 숨 쉴 사이도 안 주고 왜 저렇게 쳐다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돌아보니까 저의 잘못이 아주 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의 경험이 다른 분에게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앉아서 남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말을 할 때처럼 긴장하고 신경을 써주면서 들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린다든가 웃음을 지어준다든가 그리고 약간 우스운 일이 있을 때는 팍 하고 같이 웃어서 공감을 표현해 준다든가 이런 게 이제 서로 소리 없는 소통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면 웃지를 않으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돈다. 말 붙이기가 어렵다. 이런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꾸 입꼬리를 뒤쪽으로 잡아당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참 부드럽다.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저인데도. 그래서 참 그 살이 좀 붙으니까 좀 사람이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소리도 듣지만은 살이 안 붙어도 표정 하나만 정리를 해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줄 수가 있는가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이제 말할 때만 신경 쓰지 말고 들을 때도 신경을 써주는 이런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창문의 틀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조 해리의 창을 여기다 갖다 제시를 했는데 제일 윗부분이 공개적 부분입니다. 공개적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포인트가 고장이 나서 제가 손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이 공개적 부분이라는 것은 나도 동그라미죠.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도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는 부분. 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저의 키가 몇 센치 정도 되고 몸무게가 대충 얼마 정도 나갈 것이고 얼굴은 둥근 편인가 갸름한 편인가 눈은 큰가 작은가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형체를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건 저도 알고 있고 보시는 여러분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개적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저하고 좀 더 친한 사람을 만들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공개적 부분이라는 거는 나는 알고 있지만 남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비공개적 부분. 남이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자아 개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1945년 12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딱 1년이 되는 그 다음 해 12월 3일에 38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쪽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화근이 돼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끌려가는 중에 가는 건 봤어도 오는 건 못 봤다고 누가 귀띔을 해주면서 잘 기회를 봐서 도망을 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모가 여기에 계시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고모하고 하룻밤 자면서 그동안 못 만나 뵀던 사과도 드릴 겸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내일 아침 출발을 하시면 그 시간에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조동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도망을 쳐가지고 38선을 바로 넘어서 그 38선 밑에 아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빨리 우리 집에 기별을 좀 해달라. 오늘 밤으로 못 넘어오면 몰살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기별을 이제 보낸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날이 첫돌 날인데 아버지는 잡혀가고 뭐 첫돌 잔치를 할 여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 안 넘어오면 몰살당한다고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들어갔다 나왔다 애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훌떡 소반 하나를 베껴서 이고 그리고 아이들 5을 데리고 그 일을 따라서 그냥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좀 더 살기가 나을까 해서 거기 가고 또 거기서도 또 정착이 안 되면 또 다른 데가 좋다더라 해서 거기 가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4번이나 전학을 다녔습니다. 아주 적응력이 좋아졌죠. 가는 데마다 친구가 없으니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학만 가면 1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2년만 있으면 성적이 내려갑니다. 친구들 사귀어서 노는 재미에 계속 놀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서 지금 또 이렇게 서울에서 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걸 자아개방이라고 합니다. 꿈엔들 생각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북내기라는 걸? 그렇죠? 그런데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저 사람은 이북 사람이구나. 그런데 궁금해. 이북 중에서도 어딜까? 이런 게 이제 또 궁금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가 감지하면은 저는 이북 중에서도 황해도 해주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황해도 사람이구나. 좀 사람이 유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또 드시게 되겠죠.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디다 하면 그 고향에 대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경기도 사람이다 그러면 어때요? 깍쟁이. 깍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깍쟁일까요? 내 거 남 안 주니까 깍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신에 남의 거 거저달라지도 않거든요. 경우가 바른 겁니다. 경우가 바른 반면에 깍쟁이라고 평하는 겁니다. 자, 충청도 사람은 어떨까요? 양반이에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네, 충청도 사람 하면 느리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럼 느린 거는 왜 느리냐? 느릿느릿하게 행동이나 말을 해야 기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스럽단 말이에요. 호들갑 떨지 않고 실수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면에는 양반이고 안 좋은 쪽으로는 느려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상도는 어떨까요? 경상도는 좋은 쪽으로 하면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미련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의리를 지키다가도 내게 이건 치명적인 피해가 오겠다 하면 바꿔야 되는데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느라고 본인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면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전라도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전라도는 개똥쟁이. 개똥쟁이? 제가 전라도에 아니요. 전라도는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변덕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판단하게 됐어요. 그럼 뒤집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 변덕스럽다고 하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은 머리가 좋은 거죠. 미련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강원도는 어떨까요? 강원도. 감자 제가 강원도입니다. 감자바위가 아니라 참 좋은 쪽으로 하면 순수해 보이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 뭘 몰라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보느냐 안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두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향이 어디냐 하게 되면은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 고향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 이것도 이제 자아 개방의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저를 황해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약간 멍청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애국지사가 많이 나온 곳이 황해도인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의협심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자기 실속을 못 차리는 거,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뉘앙스 같은 거를 우리가 알게 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저희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거를 파악을 했다 하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친해진다는 기분을 느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깡패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친해 보세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없죠? 생명을 걸고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워지면은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서로 먼 발치에 있을 때, 서로 모를 때, 그럴 때 저 사람은 어떻겠다, 저 사람은 어떻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직접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개방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개 부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알게 되니까. 이래서 이 공개적 부분이 밑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공개적 부분이 커질수록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쪽에 맹목적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나는 X가 되어 있죠. 저 옆에. 그러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거죠. 남은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나를 몰라요. 어떤 걸까요? 그런 건? 버릇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건 본인은 모르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하면서 대답을 할 때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대답을 할 때 내가 똑같이 네네네네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아하게 절 쳐다보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그렇게 놓고. 그래서 아, 저분이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서 나중에 이제 기분 안 나쁘게 혹시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본인이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이걸 피드백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에게 일깨워주는 거.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서 스피치를 하시면 참 좋았는데 요거 하나는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하고 일깨워주는 거.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남이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남들이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개적 부분이 맹목적 부분으로 넓어지게 되는 방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개적 부분이 또 저쪽으로도 넓어졌죠. 근데 여기는 미지적 부분이라는 게 나와요. 미지적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고 있고 남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걸 미지적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서로 알게 되는가? 이거는 저 옆에 써 있는 통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요. 통찰은 뭐냐? 아,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거네, 바로 이거.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었거나 이게 아니라 갑자기 반짝하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찰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공개되어지느냐 하면 통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개되어진다. 그래서 공개적 부분이 넓을수록 공인과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아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가깝다 그랬죠. 아는 사람은 나에 대한 나쁜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얘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거는 공개적 부분을 넓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실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번씩 짝을 지어서 자기 개방을 하는 거예요. 자아 개방을 2번씩 짝을 지어서 자기를 상대방에게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스피치를 배우는 목적의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소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아 개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분은 저분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자아 개방을 해서 모르는 사이가 아는 사이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인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서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했어요. 했으면은 자기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아 개방하는 걸 들은 거를 나와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무개 회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겠죠? 왜? 책임이 있으니까. 상대방 얘기를 듣고 잘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듣고서 반도 표현을 안 해주게 되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 좀 더 세밀하게 잘 얘기를 해주지 않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를 하는 방법이다. 그거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알려줘서 그분이 듣고 남을 소개해주는 방법. 이걸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피치와 성공을 보게 되면 자, 성공의 85%가 인간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10,000명 중에서 무엇이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었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8,500명이 나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85%의 요인은 인간관계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과묵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잘 안 하고 과묵해 보이고 그러나 굉장히 성실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잘 웃어야 돼요. 미소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할 수 있는 당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하고 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나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 거니까. 그럼 어때요? 나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요소라는 거는 일단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지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건방지고 교만해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까이 하고 싶지. 교만하고 건방지면
그래 잘났으니까 혼자 살아봐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조를 얻을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성공의 85%는 인간관계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자기 표현이에요. 자신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표현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섰을 때도 몸을 반듯하게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몸은 반듯하고 모델같이 아주 똑바로 서 있는데 그런데 뭔지 모르게 정을 느끼지 못하겠다 하는 거를 읽을 수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청중하고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반듯한 몸이라도 상대방에게 기울여주면서 말을 하는 배려, 몸을 살짝 이렇게 기울여주면서 말을 하는 이 배려가 있으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거든요. 아, 저분 참 좋다. 아, 성의가 있네. 이런 게 감지되어지게 된단 말이죠.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자, 저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희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요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할 때의 저의 느낌,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정색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렇게 얘기할 때 어떤 면에서는 참 똑똑해 보인다, 아는 게 많을 것 같다, 실수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게 읽혀지겠죠. 그러나 똑똑하거나 아는 게 많거나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완벽주의자는 내 거지 여러분의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제가 똑똑한 걸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없는 자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입꼬리를 약간 이렇게 내리고 말을 하는 도중에 남에 대한 평이나 핀잔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평을 하다가 보니까 평을 하려니까 좋은 평만 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해 호감을 가지겠습니까? No.